차라는 게 원래 싸지는 않지만 어떤 차들은 정말 말도 안 되게 비쌉니다. 일반 사람은 물론이고 웬만한 부자들도 꿈에서나 만져볼까 말까 한 차들이 있죠. 혹시 이 영상을 처음 보시는 분 계신가요? 그렇다면 구독과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지금부터는 역사상 가장 비싸고 가장 구하기 어려운 희귀 자동차 20가지를 소개하겠습니다. 22. 르노 트레저. 그럼 희귀한 자동차는 어떻게 정의할 수 있을까요? 부자들도 손을 못 댈 정도의 진짜 희귀한 말이죠. 희귀성을 만드는 기준은 몇 가지가 있는데 가장 대표적인 건 아예 생산 수량이 극도로 적은 모델입니다. 이 기준으로 보면 역사적으로 그런 차들이 꽤 많이 있죠. 또 다른 기준은 컨셉트카, 즉 실제 출시를 염두에 두고 만든 게 아니라 이런 차도 만들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주기 위해 공개한 차량들도 있습니다. 르노 트레저는 2016년에 처음 공개된 르노의 컨셉트카예요. 당시 르노는 회사의 전 라인업을 완전히 새롭게 재정비했다고 발표하면서 각 모델에 뚜렷한 개성을 부여하겠다고 말했죠. 그 중심에 바로 이 트레저가 있었습니다. 이 차는 르노가 새롭게 추구할 두 가지 방향성, 즉 프렌치 디자인과 사용의 편리함을 상징하는 모델이었어요. 개발진이 말하길 이 차는 표현의 자유를 최대한 담아낸 결과물이며 앞으로 등장할 르노 차량들의 흐름을 미리 보여주는 역할을 한다고 했습니다. 또 하나 주목할 점은 공기저항 계수입니다. 트레저는 0.22라는 말도 안 되는 공기저항 계수를 가지고 있어요. 세계적으로 봐도 최상위권에 드는 공기역학 성능이죠. 덕분에 차가 공기를 가르며 나아갈 때 에너지 소모를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이 차는 연료를 태우는 내연기관이 아니라 전기차예요. 효율성 면에서도 상당히 앞서 있었죠. 그런데 왜 이렇게 희귀하냐고요?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이 차는 아직도 컨셉트카 그대로이며 판매된 적이 단 한 번도 없기 때문입니다. 2020년에 출시될 것이라는 얘기도 있었지만 결국 실제 양산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즉 시장에 존재하지 않는 차를 그 누구도 살 수 없다는 의미죠. 19위. 스피릿 오브 니모. 혹시 영화 리그 오브 레전더리 젠틀맨을 보신 분들이라면 거기에 등장하는 멋진 자동차 스피릿 오브 니모를 기억하실 겁니다. 캡틴 니모가 런던을 비롯한 여러 지역을 이동할 때 사용하던 그 화려한 차량 말이죠. 많은 분들은 저건 영화 속에서만 가능한 상상 속 자동차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차는 실제로 존재합니다. 이 차를 만든 사람은 켄 프리먼이라는 미국의 전설적인 커스텀카 제작자예요. 이름은 잘 알려지지 않았지만 업계에서는 진짜 장인으로 불립니다. 프리먼은 미국 노스캐롤라이나 웨스트엔드에서 작은 바디샵을 운영하고 있었는데 그가 영화 속 니모의 차를 실제로 만들어냈습니다. 그리고 많은 전문가들은 이것을 역사상 가장 제작 난이도가 높은 영화 차량 중 하나로 평가해요. 보통 영화에 등장하는 독특한 차들은 겉모습만 비슷하게 만들고 실제로는 운행이 불가능한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프리먼은 아예 정반대의 길을 택했습니다. 보이는 그대로 실제로도 달리는 차를 만들어버린 겁니다. 약 7.3m에 달하는 어마어마한 길이, 앞바퀴가 4개 달린 쿼드 프런트 스티어링, 그리고 트럭인 피터빌트만큼 넓은 차폭까지 누가 봐도 차라기보다 움직이는 괴물 같은 외형인데 프리먼은 이걸 실제로 잘 달리는 차량으로 만들어냈습니다. 엔진은 425큐빅인치급 V8로 이 거대한 차체를 실제로 움직일 수 있을 만큼 강력했습니다. 길이가 너무 길다 보니 회전이 극도로 어려울 것 같지만 실제 주행 영상에서는 꽤 안정적으로 움직이는 모습도 확인됐죠. 차체 프레임은 일반 차량에서 사용하는 구조물이 아니라 해체된 다리에서 가져온 강철 아이빔을 사용했다고 합니다. 워낙 차체가 낮아서 일반 컨버터블에 쓰는 강화 구조물이 들어갈 공간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또 보닛과 주요 구조물에는 카본 파이버와 케블라를 사용해 강성을 높였고요. 캡틴 니모의 말처럼 말 그대로 영원히 견딜만하게 만든 셈이죠.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이 엄청난 수작업 명작이 결국 이베이에 올라와 판매됐습니다. 정확한 금액은 공개되지 않았지만 업계에서는 꽤 높은 가격에 거래됐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18위. 드레이코 GT. 자동차의 희귀함은 단순히 수량이 적다는 것만으로 결정되는 건 아닙니다. 그 차만이 가진 비범한 성능 덕분에 희귀한 존재가 되는 경우도 있죠. 드레이코 GT가 바로 그런 사례입니다. 이 차는 전기 세단임에도 불구하고 겨울 산악 지형에서 테스트를 진행해 엄청난 화제가 됐습니다. 드레이코 모터스는 이 차량이 얼마나 극한 환경에서도 버틸 수 있는지 보여주기 위해 GTA를 미국 콜로라도주의 겨울 테스트 코스로 끌고 갔고 레이서 앤디 필그림에게 직접 차를 맡겼습니다. 이 테스트는 결코 간단한 시험이 아니었습니다. 기온은 얼어붙을 만큼 낮았고 주행 코스는 해발 약 2600m까지 올라가는 고지대,
게다가 길 대부분이 눈과 얼음으로 덮여 있었죠. 보통 이런 환경에서 고출력 전기 세단을 몰면 대부분 차는 미끄러지거나 언덕을 오르지 못해 웃음거리짜리 되기 십상입니다. 하지만 GT는 달랐습니다. 스파이크가 박힌 겨울용 타이어 덕분에 일정한 그립을 확보하면서 얼어붙은 호수 위에서 거대한 드리프트까지 성공해냈습니다. 전기차가 얼음 위에서 이런 퍼포먼스를 보여줬다는 건 엄청난 일입니다. 성능을 살펴보면 더 놀랍습니다. GT는 4개의 바퀴 각각에 독립전기 모터가 장착되어 있으며 이 4개의 모터가 만들어내는 출력은 무려 1200마력입니다. 토크는 믿기 어려울 정도로 강력한 수준입니다. 즉 전기차 특유의 폭발적인 힘을 최고 수준까지 끌어올린 셈이죠. 이 정도라면 눈 덮인 산, 얼어붙은 호수, 고지대 전부 문제 없습니다. 자, 그럼 이제 희귀성 얘기를 해볼까요? 드레이코 모터스는 이 차량을 딱 25대만 생산한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가격은 겨우 125만 달러, 즉 약 160억 원대입니다. 요약하자면 전기차인데 괴물 성능, 극한 겨울 테스트도 가뿐히 통과, 전 세계 25대 한정, 가격은 초고가, 결국 사고 싶다고 해서 살 수 있는 차가 아니라 부자들끼리 서로 경쟁해야만 손에 넣을 수 있는 차라는 의미죠. 다른 24명의 슈퍼부자들이 먼저 예약해버리면 끝입니다. 어쩌면 운이 좋아야만 살 수 있는 차일지도 모르죠. 17위, 발리. 이름만 들어도 이탈리아 느낌이 물씬 나죠? 혹시 제가 발음을 살짝 망쳤을 수도 있으니 마음속으로 정정해 주셔도 됩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이탈리아라는 나라 자체가 원래 세계 최고급 슈퍼카의 성지라는 점이에요. 이미 람보르기니, 페라리, 파가니 등 내로라 하는 브랜드들이 모여있고 그런 나라에서 새 슈퍼카가 등장했다면 그 자체만으로 이미 관심을 끌 수밖에 없습니다. 이 모델 발리는 2016년에 프로토타입이 공개됐습니다. 처음에는 7.2L V8 트윈터보 엔진, 출력은 1000마력이라는 어마어마한 스펙을 달고 등장했죠. 그런데 개발이 진행되면서 이 정도로는 부족하다는 듯 엔진이 7.3L로 커지고 출력도 1200마력으로 올라갔습니다. 최고 속도는 시속 약 402km, 제로백은 2.7초 정도로 알려졌습니다. 브레이크는 카본 세라믹을 사용해 시속 약 300km 상태에서도 7초 만에 완전히 정지할 수 있다고 하네요. 이 모든 요소만 봐도 성능은 확실히 슈퍼카급입니다. 하지만 이 차의 매력은 성능만이 아닙니다. 디자인이 정말 압도적입니다. 전체적으로는 미래지향적인데 장갑차 같은 묵직함도 느껴지고 미세한 곡선과 날카로운 라인이 완벽하게 섞여 있어서 길거리 어디에 세워놔도 저 차 뭐야? 소리가 저절로 나오는 스타일이에요. 특히 문이 뒤로 열리는 독특한 방식이라 시각적인 존재감은 배가 됩니다. 이런 차는 그냥 타는 것만으로도 등장 효과가 있는 차량이죠. 그럼 과연 얼마나 생산되느냐? 제조사는 총 25대만 생산하겠다고 발표했고 2018년부터 매년 5대씩만 제작하기 시작했습니다. 즉, 정말 극소수에게만 돌아가는 차라는 뜻이죠. 가격은 아직 명확하게 확정된 바는 없지만 업계에서는 약 120만 달러, 즉 150억 원대 수준일 것이라는 의견이 많습니다. 이 정도 스펙과 희귀성을 생각하면 오히려 그럴만하다는 반응도 있어요. 16위, 페라리 라페라리. 페라리는 말할 필요도 없이 전 세계에서 가장 유명하고 가장 고급스럽고 가장 상징적인 자동차 브랜드 중 하나죠. 어떤 모델이든 페라리를 가지고 있다는 건 그 사람의 재력과 취향을 보여주는 하나의 증거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페라리의 라인업 중에서도 이건 진짜 끝판왕급이다라고 불리는 모델이 있습니다. 바로 페라리 라페라리예요. 차 이름 뜻 그대로 페라리 중에 페라리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회사 스스로도 우리가 만든 기술, 디자인, 퍼포먼스의 모든 것을 담았다라고 말할 정도니까요. 라페라리는 2013년 제네바 모터쇼에서 처음 공개됐고 전 세계에서 단 499대만 생산됐습니다. 이 정도 수량이면 이미 희귀 슈퍼카 반열에 오르는 셈이죠. 그럼 왜 굳이 이름을 라페라리라고 지었을까요? 한 페라리 임원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 차는 페라리를 정의하는 기술적 혁신과 디자인, 그리고 운전의 즐거움을 가장 극대화한 모델이다. 그래서 페라리의 정점을 뜻하는 이름을 붙였다. 그 말 그대로 라페라리는 페라리가 가진 F1 기술까지 그대로 가져온 전형적인 하이브리드 슈퍼카입니다. 성능을 보면 더 놀랍습니다. 6.3L V12 엔진, 전기모터 추가 탑재, 총 출력 약 950마력 수준, 시속 100km 도달 시간 3초 미만, 최고 속도 약 350km 이상, 가속력도 미쳤지만 전기모터 덕분에 연비 효율과 순간적인 토크 반응도 엄청났죠. 또 하나, 이 차는 바디 대부분이 카본 파이버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내부 역시 고급 가죽, 알칸타라, 카본 소재가 섞여 있고요. 전체적인 디자인은 페라리 특유의 근육질 라인과 공기역학 설계를 완벽하게 조합해 차 자체가 하나의 조각 작품이라는 평가를 받습니다. 그러니 가격이 어느 정도냐고요? 출시 당시 기본 가격이 약 140만 달러. 현재 시장에서는 희귀성 때문에 2배에서 3배 이상으로 뛰어오른 경우도 많습니다. 즉 재판매 시장에서는 200억 원대도 충분히 나오는 수준입니다. 이쯤 되면 비싸도 이해된다라는 말이 절로 나오죠. 그냥 빠른 차가 아니라 기술 디자인 브랜드 가치의 총 집합체니까요. 15위. 파가니 와이라. 파가니 와이라는 파가니의 창립자 오라시오 파가니가 우리가 만들 수 있는 예술과 기술의 정점을 보여주기 위해 무려 7년 넘게 디자인을 다듬으며 만든 슈퍼카입니다. 이 차가 공개된 건 2011년. 이탈리아 슈퍼카 역사에서 굉장히 중요한 순간으로 평가돼요. 왜냐하면 이전까지 파가니는 존다 단 한 가지 모델만 만들던 브랜드였거든요. 하지만 와이라를 통해 미국 시장까지 본격적으로 진출하기 시작했고 브랜드의 정체성을 완전히 확립한 모델이 됩니다. 이 차의 탄생 과정은 정말 독특합니다. 처음 만든 디자인 스케치부터 최종 모델까지 거의 변화가 없을 정도로 완성도가 높았지만 파가니는 완벽을 위해 수백 장의 드로잉과 8개의 축소 모델, 2개의 실제 크기 모델을 계속 만들며 미세한 선까지 수정했다고 해요. 마치 미켈란젤로나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조각과 회화를 통해 예술과 과학을 결합했던 것처럼 파가니는 슈퍼카를 움직이는 예술품으로 완성하려 했습니다. 성능도 예술입니다. 최대 730마력, AMG에서 제작한 V 투업 엔진, 초경량 카본 티타늄 섬유 소재, 공기역학 중심 설계, 단순히 빠른 차가 아니라 차체 곳곳이 바람을 흘려보내는 구조물처럼 설계되어 과학적 아름다움이라는 평가를 받습니다. 파가니는 이 모델을 기념하기 위해 10주년 한정판을 단 3대만 제작했는데 이 특별 모델의 가격은 무려 약 700만 달러, 즉 우리 돈 900억 원대까지 올라갑니다. 일반 Y라도 희귀하지만 이 한정판은 사실상 개인 컬렉터 전용 레벨인 셈입니다. 결론적으로 파가니 Y라는 슈퍼카라기보다 예술품, 조각품, 그리고 움직이는 과학작품에 가깝습니다. 14위. 맥라렌 엘바. 앞에서도 계속 보셨겠지만 슈퍼카 세계에서 브랜드 이름은 성능만큼이나 중요합니다. 그리고 맥라렌이라는 이름이 붙어있다면 이미 절반은 먹고 들어가는 셈이죠. 빠르고 강력하고 세련되고 비싸다. 이 네 가지를 모두 만족시키는 브랜드니까요. 맥라렌 엘바는 그런 명성의 정점에 있는 하이퍼 오픈카입니다. 기본 설계는 극도로 가볍고 빠르게 만드는 데 집중했고 엔진은 미드십 구조의 4.0L V8 트윈터보, 출력은 804마력이라는 말도 안 되는 성능을 냅니다. 이 힘이 배기구 4개에서 폭발적으로 뿜어져 나오며 엘바만의 강렬한 배기음을 만들어내죠. 특이한 점은 엘바는 단순히 하이퍼카 한 대 사는 느낌이 아니라 내 취향대로 만드는 작품을 구매하는 경험에 가깝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맥라렌은 2차 구매 고객에게 MSO라는 특별 맞춤 제작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여기서 원하는 색, 재질, 형태까지 거의 모든 것을 디자인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가장 눈에 띄는 옵션은 엔진룸에 24K 금으로 만든 단열 보호판을 넣는 것입니다. 엔진열을 막기 위한 장치에 순금이 들어가는 셈이죠. 이미 1억 원대 옵션이 붙는 차인데 순금 보호판 정도면 그냥 왜 안 넣겠어? 하는 느낌의 세계입니다. 가속력은 더 놀랍습니다. 시속 100km 도달, 3초 미만, 시속 200km 도달, 6.7초 정도. 이 정도면 바람보다 먼저 나가는 느낌이겠죠. 생산 수량은 399대 한정, 가격은 기본형만 해도 약 170만 달러, 즉 약 220억 원대 수준입니다. 옵션 조금 넣으면 그 이상은 훌쩍 넘어갑니다. 디자인 자체도 매우 공격적이면서 세련됐고 특히 루프 없이 바람이 정면으로 들어오는 구조라 운전자는 마치 몸으로 바람을 가르는 느낌을 그대로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엘바는 달리는 조각품, 그리고 맥라렌의 기술력과 작가정신이 합쳐진 상징적인 모델로 평가받습니다. 13위. 진거 21C. 진거 21C는 처음 보는 순간부터 이건 그냥 하이퍼카가 아니구나 라고 느껴지는 차입니다. 마력 수치도 성능도 외관도 모든 게 극한을 기준으로 만들어졌어요. 이 차의 존재 목적은 단순히 빠른 차 만들기가 아니었습니다. 이 차를 만든 듀오는 우리가 만들면 이런 혁신적인 차도 가능하다라는 걸 증명하는데 더 의미를 두었죠. 즉, 하이퍼카 시장 자체를 뒤흔들 존재감을 만들겠다는 목표였습니다. 주력 엔진부터가 굉장합니다.
2.9리터 트윈터보 VA, 최대 출력 950마력, 레드존은 무려 1500rpm. 여기에 독특한 방식의 전기 파워트레인이 결합됩니다. 전기 모터가 뒷바퀴에 최대 100마력, 앞바퀴 좌우에는 각각 약 160마력급 전기 모터가 장착돼 전체 출력은 약 1350마력까지 올라갑니다. 즉, 전기와 내연의 조합으로 사륜 하이브리드 하이퍼카의 끝판왕을 만들어낸 셈이죠. 최고 속도는 약 시속 280마일 이상으로 알려져 있고, 실제로 테스트 주행 영상에서는 엄청난 다운포스와 폭발적인 가속력으로 기존 하이퍼카들과 전혀 다른 주행감을 보여줍니다. 하지만 이 차에서 가장 혁신적인 부분은 따로 있어요. 바로 3D 금속 프린팅 기술입니다. 진거는 주요 부품 수십 가지를 기존의 가공 방식이 아닌 3D 금속 프린터로 제작했습니다. 덕분에 일반 제조 방식보다 훨씬 가볍고 강하고 정교한 구조가 가능해졌죠. 이 과정은 자동차 업계가 앞으로 나아갈 방향을 미리 보여준 사례로 평가받습니다. 희귀성도 수준이 다릅니다. 생산량 단 80대 한정, 배송 시장 목표 2023년, 그리고 가격은 기본형이 약 200만 달러, 즉 260억 원대부터 시작합니다. 즉 진거 21C는 돈이 있어도 사고 싶다고 해서 아무나 살 수 없는 차, 그리고 기술 혁신 속도 희귀성 모두 끝판왕급인 모델인 셈입니다. 12위 페라리 몬자. 페라리가 다시 등장했죠. 사실 페라리처럼 전통 있는 브랜드라면 희귀 모델을 여러 개 가지고 있는 건 당연한 일입니다. 그 중에서도 페라리 몬자 SP1 SP는 페라리의 클래식과 현대 기술을 동시에 담아낸 특별한 모델이에요. 먼저 희귀성부터 확실합니다. 페라리는 몬자 SP1과 SP2를 합쳐 총 499대만 생산했습니다. 이 정도면 이미 보기만 해도 영광 수준이죠. 페라리는 어떻게 된 일인지 499대, 399대처럼 한대 모자란 숫자를 자주 고수하는데 브랜드 전통이라는 말도 있고 상징성 때문이라는 말도 있습니다. 몬자 SP1과 SP2는 1950년대 클래식 스피드스터 디자인에서 영감을 얻어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루프가 아예 없고 차체 전체 라인이 굉장히 단순하면서도 아름답습니다. 바람과 싸우는 차라는 느낌의 유려한 실루엣이죠. 하지만 이 차의 진짜 매력은 디자인이 아니라 엔진입니다. 6.5리터 자연흡기 V12, 최대 출력 809마력, 시속 100km 도달 약 2.9초, 시속 200km 도달 약 7.9초, 최고 속도 시속 300km 이상, 루프도 없고 앞유리도 최소화된 형태인데 이 정도 속도를 낸다는 건 말 그대로 바람을 찍고 지나가는 수준이에요. 속도만 놓고 보면 다른 하이퍼카에 비해 조금 낮아 보일 수 있지만 몬자는 속도와 스타일을 동시에 추구하는 차량이기 때문에 바람을 맞으며 달리는 감각 자체가 핵심입니다. 가격은 약 200만 달러, 즉 260억 원대부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 차를 실제로 구매한 유명인 중 한 명은 바로 셰프 고든 램지입니다. 페라리 마니아로 유명한 램지가 실제로 몬자를 타고 있는 모습이 포착되기도 했죠. 전체적으로 몬자는 페라리가 가진 전통적인 감성과 최첨단 기술력이 완벽하게 결합된 모델이며 소유하는 순간 그 자체로 하나의 작품이 되는 차입니다. 11위 고든 머레이 T33. 이번 순위는 조금 다른 방식으로 시작해 볼게요. 먼저 가격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고든 머레이 T33의 가격은 약 185만 달러, 즉 240억 원대에 달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건 이게 저렴하게 나온 모델이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차는 고든 머레이가 만든 초위기 모델 T50의 좀 더 대중적인 버전이거든요. T50의 가격이 어느 정도냐고요? 무려 약 250만 달러, 즉 330억 원대입니다. 그러니 T33이 접근성 좋은 모델이라는 말도 그냥 웃음밖에 안 나오죠. 그래도 T33은 결코 성능에서 밀리지 않습니다. 이 모델 역시 고든 머레이의 철학을 그대로 담고 있어요. 불필요한 장식이나 기능은 일절 넣지 않고 진짜 필요한 기능만 남긴 순수한 드라이빙 머신이라는 점입니다. 이 차의 핵심은 바로 자연흡기 V 투업 엔진이에요. 현대 자동차 시장에서 자연흡기 V12는 거의 사라진 희귀한 구조죠. 하지만 고든 머레이는 기계가 낼 수 있는 가장 순수한 엔진 사운드와 반응을 위해 끝까지 V12를 고수했습니다. T33은 디자인도 기능 중심입니다. 요즘 하이퍼카처럼 화려한 날개나 거대한 에어덕트를 강조하는 대신 최대한 심플하고 클래식한 실루엣을 유지했고 공기역학적 효율을 높이는 데 집중했죠. 그래서 멀리서 보면 약간 복고풍이지만 가까이에서 보면
현대기술력과 고든 머레이 F1 철학이 가득 담겨 있습니다. 이 차의 특징을 간단히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자연흡기 투합 엔진 탑재, 성능에 집중된 최소주의 디자인, T50보다 옵션은 덜어냈지만 핵심 퍼포먼스는 유지, 가격은 낮았지만 여전히 극한의 희귀 모델. 결국 T33은 하이퍼카의 과한 요소는 줄이고 진짜 운전의 재미만 남긴 차라 할 수 있습니다. 돈이 엄청나게 들긴 하지만 소유하는 순간 자동차 역사에 남는 한 페이지를 손에 넣는 기분을 주는 모델이죠. 12. 게메라. 이제는 스웨덴의 하이퍼카 브랜드 코닉세그가 등장합니다. 게메라는 이 브랜드가 자신있게 실용적인 하이퍼카라고 부르는 모델인데요. 그 말만 들어도 얼마나 자신감 있는 차인지 느낌 오시죠? 게메라의 특별한 점은 하이퍼카인데 4인승이라는 점입니다. 보통 이런 괴물 같은 성능의 자동차는 2인승이 기본인데 게메라는 가족까지 태우고 달릴 수 있는 독특한 콘셉트의 차량입니다. 물론 실용적이라는 기준은 일반인의 기준이 아니라 부자들의 기준이겠지만요. 성능을 보면 더 놀랍습니다. 게메라는 고성능 하이브리드 시스템을 사용하는데 이 파워트레인이 만들어내는 힘은 정말 엄청나서 시속 100km 도달, 약 1.9초, 최고속도 250마일, 전기 모드만으로 약 186km까지 주행 가능, 전기 모드만으로 약 50km 정도 주행. 이게 다 4인승 패밀리카에서 나온 수치라는 게 믿기시나요? 또한 게메라는 전기만으로 잠깐 이동하고 싶을 때는 정숙한 EV 모드로도 달릴 수 있지만 진짜 성능을 즐기고 싶다면 내연기관과 전기 모터가 동시에 폭발적인 힘을 냅니다. 그야말로 두 얼굴의 괴물이죠. 코닉세그는 이 차를 하이브리드 기술과 초고성능을 결합한 새로운 시대의 하이퍼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자신감은 성능 데이터만 봐도 충분히 납득됩니다. 그렇다면 가격은? 물론 100만 달러 이상, 즉 130억 원대부터 시작합니다. 옵션 조금 넣으면 훨씬 올라가죠. 정리하자면 게메라는 하이퍼카의 성능과 패밀리카의 실용성을 억지로 섞은 게 아니라 진짜로 둘 다 성공적으로 담아낸 모델입니다. 그래서 세계에서 가장 독특한 하이퍼카 중 하나로 꼽힙니다. 9위. 에스턴 마틴 DB 4GT 자가토. 이름부터 길고 복잡하죠? 하지만 이 긴 이름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만큼 희귀하고 특별한 모델이라는 뜻이니까요. DB4GT 자가토는 에스턴 마틴이 1960년대에 제작한 전설적인 차량 중 하나로 전 세계에 단 19대만 존재합니다. 그 중에서도 이 영상에서 언급된 모델은 왼쪽 핸들 모델이었는데 왼핸들 버전은 무려 6대뿐이라 더더욱 희귀합니다. 이 차량이 유명해진 결정적인 계기는 바로 경매 기록 때문입니다. 이 차는 완전히 복원 작업을 거쳐 공장 출고 상태와 거의 똑같은 수준으로 재정비된 뒤 경매에 등장해 무려 1,400만 달러, 즉 약 180억 원대에 판매되었습니다. 사실 에스턴 마틴은 이미 클래식카 시장에서 가치가 높은 브랜드인데 거기에 희귀성과 역사성까지 더해졌으니 이렇게 높은 가격이 붙는 것도 어느 정도 예상된 일입니다. 이 차는 단순히 옛날 스포츠카가 아니라 에스턴 마틴이 레이싱 우승을 위해 만들었던 고성능 경주용 기반 모델이었어요. 당시 기준으로도 공기역학, 경량화, 출력 등 모든 요소가 시대를 앞서간 차량이었습니다. 정리하자면 에스턴 마틴 DB 4GT 자가토는 전 세계 19대 한정 생산, 그중 왼핸들 6대뿐, 복원 후 경매에서 약 1,400만 달러, 역사적 가치, 브랜드 가치, 희소성, 이 세 가지가 완벽히 맞물려 현존하는 클래식카 중에서도 가장 비싸고 손에 넣기 어려운 자동차 중 하나로 꼽힙니다. 8위, 제규어 XKSS. 이번 순위는 클래식카 역사에서 전설적인 존재로 꼽히는 모델입니다. 바로 제규어 XKSS. 1957년형이죠. 이 차가 특별한 이유는 단순하지 않습니다. 첫째, 희소성이 말도 안 됩니다. 둘째, 비극적인 역사가 오히려 가치를 더 높였죠. 제규어 XKSS는 원래 제규어의 레이싱카 D타입을 기반으로 도로에서도 달릴 수 있게 개조한 모델이었습니다. 당시 기준으로 상당히 고급스러운 옵션들이 들어갔어요. 더 커진 앞유리, 오픈형 소프트탑, 조수석 도어, 수납용 랙, 실내 고급 트림. 하지만 이 차가 전설이 된 결정적인 계기는 1957년 제규어 공장에서 일어난 대형 화재 사고입니다. 그 화재로 완성된 25대 중 무려 16대가 전소되었습니다. 결국 세상에 남은 XKSS는 단 16대뿐이 됐죠. 이 비극적인 사건 때문에 XKSS는 희귀 클래식카의 상징이 됐습니다.
그래서 경매에 등장만 하면 가격이 폭발적으로 오릅니다. 실제로 최근 경매에서는 이 XKSS가 약 1,800만 달러, 즉 약 240억 원에 낙찰됐습니다. 이 차는 단순한 올드카가 아니라 제규어의 레이싱 유산, 역사적 비극, 초희기 컬렉터 모델, 완전 복원조차 어려운 유일성, 이 모든 요소가 합쳐진 자동차계의 성배 같은 존재로 평가됩니다. 7위, 포르쉐 917. 드디어 많은 분들이 기다렸을 전설의 레이싱카 포르쉐 917이 등장합니다. 이 차는 단순히 빠른 자동차가 아니라 자동차 역사 자체를 바꿔놓은 모델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우선 917은 포르쉐가 세계적인 내구레이스 르망에서 지배력을 갖게 된 결정적인 계기였던 차량입니다. 당시에는 공기역학 기술이 지금처럼 발전하지 않은 시절이었는데도 917은 무려 시속 246마일까지 도달할 수 있었죠. 지금 봐도 말도 안 되는 성능입니다. 엔진은 수평대양 12기통 엔진을 장착했고 토크와 회전수, 직선 가속력이 그 시대 기준을 완전히 씹어먹는 수준이었습니다. 하지만 성능이 너무 강력하다 보니 전문 드라이버들도 다루기가 어려운 차로 악명이 있었죠. 제대로 다루기만 하면 우승은 거의 확정이나 다름없었고, 그래서 917은 레이싱계에서 괴물, 전설이라는 별명까지 얻었습니다. 이 차가 더 유명해진 이유는 바로 스티브 맥퀸 주연 영화 르망 때문입니다. 영화 속에서 917은 그 시대 자동차 문화와 레이싱의 상징처럼 등장했고, 덕분에 컬렉터들 사이에서 917의 가치는 더욱더 높아졌습니다. 그리고 결국 2021년 한 경매에서는 스티브 맥퀸이 영화에서 실제로 탔던 포르쉐 917이 무려 1,600만 달러, 즉 약 210억 원대로 거래되었습니다. 포르쉐 917은 단순한 레이싱카가 아니라 포르쉐 브랜드의 위상을 바꾼 모델, 르망 역사에 남은 전설, 당시 기술 한계를 넘어선 괴물 퍼포먼스, 스티브 맥퀸 효과로 더욱 높아진 상징성, 희소성과 영화 속 실물 차량의 역사적 가치, 이 모든 이유로 인해 지금도 가장 비싸고 가장 상징적인 레이싱카로 남아있습니다. 6위, 맥라렌 F1LM. 1992년에 처음 공개된 맥라렌 F1은 슈퍼카 업계의 판도를 완전히 뒤흔들어버린 모델입니다. 지금 기준으로 봐도 혁신적인데 당시에는 아예 차량 기술의 혁명이라고 불릴 정도였죠. 맥라렌이 왜 전설적인 브랜드인지 그 이유를 만들었던 모델이 바로 이 F1입니다. 그런데 그 F1을 기반으로 더 특별한 의미를 담아 만든 모델이 있습니다. 바로 맥라렌 F1 LM이죠. LM은 르망의 약자로 맥라렌이 르망 24시 레이스에서 우승한 것을 기념하기 위해 제작한 이벤트 기념 한정판 모델입니다. 이 차는 단 5대만 제작되었습니다. 왜 5대냐면 F1 GTR 레이스카가 르망에서 상위 5위를 싹쓸이한 것을 기념하기 위해 딱 그 숫자만큼 제작된 것이죠. 그래서 자동차 컬렉터들 사이에서는 희귀한 정도가 아니라 사실상 전설급 존재라고 표현합니다. 외관에서 가장 유명한 특징은 바로 파파야 오렌지 색상입니다. 모터스포츠 시대의 브루스 맥라렌 레이싱팀 차량색에서 따온 컬러인데 이 색만 봐도 이건 그냥 일반 F1이 아니구나라고 단번에 알 수 있죠. 성능도 엄청났습니다. 6.1L V12 엔진, 자연 흡기 방식, 최고 속도 약 381km. 당시 도로주행 가능 차량 중 최상위 수준. 맷집도 강하고 주행 밸런스, 공기역학, 가벼운 무게까지 모든 요소가 시대를 앞서갔습니다. 그럼 가장 중요한 가격은 어느 정도냐고요? 맥라렌 F1 LM은 개체 상태와 역사성, 출처에 따라 가격이 크게 달라지는데 보통 1천만 달러에서 5천만 달러까지, 즉 130억에서 650억 원대에 거래된 기록이 있습니다. 특히 레이싱 스토리나 유명 소유자가 붙으면 가격은 말 그대로 천정부지로 뛰어오르죠. 정리하자면 F1 LM은 F1 자체가 이미 전설인데 거기서 5대만 만들어진 희귀 기념판, 상징적인 디자인, 압도적인 성능, 역사성과 브랜드 가치까지 더해진 모델. 그래서 전 세계 부자들 사이에서도 갖고 싶어도 손에 넣기 정말 어려운 차로 꼽힙니다. 5위, 제규어 XK120 타입. 이번 순위는 제규어의 레이싱 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전설적 모델 중 하나입니다. 바로 제규어 XK120 타입, 흔히 C타입이라고 불리는 차량입니다. 이 차는 단순한 클래식카가 아니라 르망 우승을 위해 태어난 차였습니다. 제규어는 당시 인기 있던 XK120을 기반으로 속도 내구성 공기역학을 기존보다 훨씬 강화한 레이싱 전용 버전을 만들기로 했고,
그 결과물이 바로 C타입입니다. C타입은 등장하자마자 레이싱계를 뒤흔들었습니다. 출시된 지 단 6주 만에 1951년 르망 24시에서 우승을 차지했고 이후 1953년에도 한 번 더 우승을 거둡니다. 당시 드라이버는 던컨 해밀턴과 토니 롤트였죠. 즉, 이 차는 등장부터 우승 제조기, 르망의 지배자라는 타이틀을 갖게 된 셈입니다. 당시 차량 가격은 지금으로 치면 상상도 안 될 정도로 저렴했습니다. 1950년대 기준 약 6,200달러. 지금 가치로도 고작 몇천만 원대에 불과했죠. 하지만 시대가 지나면서 이 차량은 역사적 가치와 희소성이 더해져 클래식카 시장에서 완전히 성배급 모델이 됐습니다. 최근 경매에서는 르망 우승 이력이 없는 일반 C타입조차 무려 1,300만 달러, 즉 170억 원대에 판매되었습니다. 우승 차량이었다면 가격은 훨씬 더 올라가겠죠. 이 차가 이렇게 비싸고 중요한 이유는 명확합니다. 르망 우승 2회라는 레이싱 역사적 가치, 등장 자체가 승리를 위한 설계였다는 태생적 의미, 시대를 앞서간 공기역학과 경량기술, 현재 남아있는 수량이 극히 적은 희귀성. 그래서 C타입은 자동차 수집가들에게 있어 가질 수 있다면 인생이 바뀌는 차로 불립니다. 부자라고 해도 돈이 있어도 매물 자체가 거의 안 나오기 때문에 손에 넣는 게 정말 어려운 모델이죠. 4위, 마이바흐 엑셀레로. 이번 순위는 클래식이 아닌 비교적 최근 모델이지만 등장하자마자 전 세계 자동차 애호가들에게 이건 진짜 미쳤다는 반응을 받았던 차입니다. 바로 마이바흐 엑셀레로입니다. 엑셀레로는 2005년에 처음 공개된 초고성능 럭셔리 스포츠카입니다. 특징부터 살펴보면 정말 말도 안 되는데요. 바이터보 V12 엔진, 최대 700마력, 0에서 100km 가속 4.4초, 최고 속도 218마일, 차 무게는 무려 2.66톤. 이렇게 무거운 차가 시속 350km까지 올라간다는 것 자체가 이미 공학적으로 미친 수준입니다. 하지만 이 차가 만들어진 목적은 조금 독특합니다. 고객용 모델도 아니고 새로운 라인업의 실험도 아니었어요. 엑셀레로는 독일 타이어 회사 풀다가 자신들의 초고성능 타이어를 시험하고 홍보하기 위해 마이바흐에 의뢰해서 만들어진 원오프 차량입니다. 즉, 말 그대로 타이어를 테스트하기 위한 꿈의 자동차였던 셈이죠. 그리고 더 멋진 사실은 이 차량의 외관 디자인이 대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디자인 공모전에서 선정된 작품이라는 점입니다. 학생의 아이디어가 그대로 실차로 탄생했다는 거죠. 이 점 때문에 자동차 역사적 가치도 더 높아졌습니다. 게다가 이 차는 일반 도로에서도 주행 가능하며 실제로 영화나 뮤직비디오에 등장해 더 큰 화제를 낳기도 했습니다. 그럼 가격은 어느 정도냐고요? 엑셀레로는 원오프 차량이라 시장에 거의 나오지 않지만 희귀성 때문에 가치가 폭발적으로 뛰어서 감정가가 약 700만 달러, 즉 약 90억 원대 이상으로 평가됩니다. 일부 거래에서는 그보다 더 높은 가격에 거래됐다는 얘기도 많습니다. 엑셀레로는 단순한 슈퍼카가 아니라 원오프 모델, V12 바이터보 엔진, 학생 디자인 기반 실차 구현, 타이어 테스트용이었지만 실제로는 괴물급 성능, 희소성과 상징성까지 합쳐진 값어치. 덕분에 지금까지도 세상에서 가장 특별한 자동차 중 하나로 꼽힙니다. 3위, 포드 GT40. 3위는 자동차 역사에서 전설로 남은 모델입니다. 바로 포드 GT40입니다. 이 차량은 처음부터 레이스용으로 만들어졌고 특히 르망 24시에서 페라리를 꺾기 위해 탄생한 차였습니다. 당시 헨리 포드 2세는 페라리를 인수하려고 했지만 협상이 결렬되면서 크게 분노했고 좋아, 우리가 직접 페라리를 이겨버리자 라는 일종의 복수심이 이 프로젝트를 시작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렇게 만들어진 차가 바로 GT40의 초기 버전인 포드 GT 프로토타입입니다. 1964년에 개발되었고 이듬해부터 르망에 도전하기 시작하면서 이 차량은 전설로 남는 여정을 시작하죠. 포드는 처음부터 페라리를 반드시 이긴다는 목표로 최신 기술을 총동원해 차량을 개발했습니다. 미국 메릴랜드 연구소에서 소형 모델을 활용해 풍동 테스트를 반복하고 차량의 공기역학 성능을 당시 기준으로는 말도 안 되게 높은 수준까지 끌어올렸습니다. 첫 해에는 르망에서 우승하지 못했지만 그 성과가 쌓이면서 GT40은 결국 1966년부터 4년 연속 르망 우승이라는 전무후무한 기록을 세웁니다. 이 사건은 영화로도 만들어졌을 만큼 유명하죠. 이렇게 역사적 의미가 워낙 크기 때문에 GT40은 단순한 자동차가 아니라
미국 자동차 산업의 자존심, 경쟁심, 기술력의 상징으로 평가됩니다. 그럼 가격은 어느 정도냐고요? 최근 경매에서 실제로 출품된 GT40 초기형 모델 중 한 대가 무려 700만 달러, 즉 약 90억 원에 낙찰되었습니다. 이 가격은 단순히 성능 때문이 아니라 페라리를 꺾기 위한 복수의 상징, 기술적 혁명의 산물, 르망 역사 전체를 바꾼 결정적인 주인공, 세계에서 극도로 희귀한 실물 프로토타입, 이 모든 요소가 담겨있기 때문입니다. GT40은 단순히 비싼 차가 아니라 자동차 역사에 영원히 기록된 전설 그 자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2위, 파가니 존다 레볼루치오네. 슈퍼카 팬이라면 이름만 들어도 심장이 뛰는 모델, 바로 파가니 존다 레볼루치오네입니다. 파가니는 원래부터 예술작품 같은 자동차를 만드는 브랜드로 유명하죠. 그리고 이 레볼루치오네는 존다 라인업의 마지막 진화형, 즉 존다의 최종 보스라고 불립니다. 이 모델은 2013년 베니싱 포인트 행사에서 고객과 브랜드 관계자들에게 비공개로 처음 공개됐습니다. 외관을 딱 보는 순간 이건 그냥 차가 아니라 진짜 괴물이다 라는 생각밖에 들지 않을 정도입니다. 파가니는 이 차를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성능, 기술, 예술 세 요소가 완벽히 결합된 트랙 전용 머신. 실제로 레볼루치오네는 기존 존다 시리즈의 기술을 최대한 극한으로 끌어올린 모델입니다. 주요 특징을 보면 왜 레볼루치오네라는 이름을 붙였는지 알 수 있습니다. 경량화된 모노코크 구조, 공기역학 최적화를 위해 만들어진 거대한 리어윙, 애플 스타일의 DRS 드래그 감소 시스템까지 탑재, AMG의 6리터 V12 자연흡기 엔진, 출력 800마력 이상, 트랙에만 나가면 차가 땅을 끌고 간다는 표현이 나올 정도로 엄청난 다운포스와 가속 성능을 보여줍니다. 시동만 걸어도 주변 공기가 떨릴 정도라는 리뷰도 많습니다. 그리고 숫자 하나, 이 차의 희귀성을 설명하는 데 결정적입니다. 단 5대, 전 세계에 5대만 존재하는 차량입니다. 이 정도면 희귀성만으로도 말이 필요 없죠. 그럼 가격은요? 레볼루치오네는 출시 당시 약 250만 달러. 지금 시세로 보면 훨씬 더 높은 가격에 거래되지만 공식적으로 알려진 가격은 250만 달러, 즉 약 32억에서 35억 원대 수준입니다. 여기에 세계에 5대밖에 없다는 희소성까지 더하면 사실상 돈이 있어도 못 사는 차에 가깝습니다. 파가니 존다 레볼루치오네는 스펙, 디자인, 상징성, 희소성까지 모든 요소가 한계까지 치달은 모델이라 지금도 가장 아름다운 트랙카 목록에서 반드시 언급됩니다. 1위, 포르쉐 550 스파이더. 대망의 1위는 전설적인 차, 그리고 자동차 역사에서 상징적인 의미까지 지닌 모델입니다. 바로 포르쉐 550 스파이더입니다. 이 차량은 단순히 비싼 차를 넘어 역사적 가치, 희소성, 명성까지 모두 갖춘 진짜 아이코닉한 모델입니다. 특히 이 차는 할리우드 배우 제임스 딘이 몰았던 차로 더 잘 알려져 있습니다. 그 때문에 550 스파이더는 자동차를 넘어 하나의 문화적 상징이 되었죠. 그럼 이 차가 왜 그렇게 대단한지 살펴볼까요? 먼저 스펙부터 보면 당시 기준으로는 완전히 앞서간 기술이 집약된 차였습니다. 배기량 1500가스 4캠 엔진, 가벼운 튜블러 셰시, 토션바 서스펜션, 차량 무게 약 540kg. 이 정도면 딱 보이죠. 550 스파이더는 말 그대로 가벼운 몸으로 엄청난 성능을 뽑아내는 레이싱 머신이었습니다. 차체가 워낙 가볍다 보니까 가속과 코너링 성능은 당시 스포츠카들과 비교가 안 될 정도로 민첩했습니다. 그래서 경주용으로도 큰 인기를 끌었죠. 그리고 이 차의 또 다른 핵심 포인트는 희소성입니다. 전 세계에 단 90대만 생산된 차량입니다. 지금은 이보다 훨씬 적은 수량만 남아있죠. 이런 역사와 상징성, 희귀성 덕분에 현재 시장에서의 가치는 어마어마합니다. 최근 경매에서는 550 스파이더 한 대가 약 400만 달러, 즉 50억 원 이상의 금액에 낙찰되었습니다. 사실상 구매 자체가 거의 불가능한 차에 가까운 셈이죠. 자동차 애호가들 사이에서는 가장 상징적인 포르쉐, 가장 아름다운 클래식 레이싱카, 가장 가치 있는 빈티지 스포츠카, 이런 평가가 따르는 모델입니다. 결국 포르쉐 550 스파이더는 자동차 성능, 레이싱 역사, 디자인, 그리고 제임스 딘이라는 문화적 서사가 모두 얽혀 있으면서 단순한 가격 이상의 의미를 갖게 된 가장 희귀하고 상징적인 명차 1위로 자리 잡게 된 것입니다.